여러분, 일주일 전 거대한 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애플이 구글과 손을 잡았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선택한 겁니다. 이 소식에 구글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약 5,800조 원이죠. 역사상 네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이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애플이 자체 AI를 포기했습니다. 구글 AI를 쓰기로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희문 씨는 생각합니다. 애플이 구글 쓰면 뭐가 달라져? 그냥 협력 아냐?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빅테크 전문가 박진실 씨는 설명합니다. AI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애플이 구글을 선택했다는 건 구글이 이겼다는 겁니다. 오픈 AI 엔스로픽이 아니라 구글이죠. 오늘은 일주일 전 발표된 애플 마이너스 구글 빅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볼까요? 2026년 1월 12일, 일주일 전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구축하는 단연 계약을 맺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애플이 자체 AI 개발을 포기하고 구글 AI를 쓰기로 한 겁니다. 대전에 사는 AI 산업 분석가 정계학 씨는 설명합니다. 단연 계약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규모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이 구글 제미나이로 구동됩니다. 시리의 새 버전도 제미나이 기반입니다. 첫 번째 의미, 애플이 AI 경쟁에서 졌습니다. 애플은 AI에서 뒤처졌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이애플 씨를 보세요. 애플을 40년 연구했습니다. 애플은 항상 자체 기술을 썼습니다. 칩도 자체 설계합니다. M1, M2, M3, M4 모두 애플이 만들었죠.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합니다. iOS, macOS 모두 애플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I는 못 만들었습니다. 2024년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지만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개선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시리는 여전히 멍청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알렉사보다 못했죠. 결국 2026년 1월 백기 들었습니다. 구글한테 도움 청한 겁니다. 인천에 사는 빅테크 전문가 최페베 씨는 분석합니다. 애플의 항복 선언입니다. AI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한 거죠. 애플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팀 쿡 CEO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구글 AI가 훨씬 앞섰습니다. 두 번째 의미, 구글이 AI 전쟁의 승자가 됐습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승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김구글 씨를 보세요. 구글 AI를 연구합니다. 구글은 한때 뒤처졌었습니다. 2023년 바드가 실수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죠. 오픈 AI의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구글은 뒤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반격했습니다. 제미나이 2.0을 내놓았습니다.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2025년 제미나이 3 프로와 제미나이 4를 출시했습니다. 벤치마크에서 챗GPT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2026년 1월 애플이 선택했습니다. 구글을 택한 겁니다. 부산에 사는 AI 평가 전문가 박승리 씨는 설명합니다. 구글이 이겼습니다. 애플이 인정한 거죠. 구글 AI가 가장 유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AI도 엔스로픽도 아닌 구글입니다. 구글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의미, 오픈 AI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픈 AI는 애플 계약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날아갔죠. 대전에 사는 40대 정오픈 씨를 보세요. 오픈 AI를 연구합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습니다. 130억 달러 투자받았죠. 2023년 챗GPT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AI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법니다. 2025년 오픈 AI 매출이 6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70억 달러였습니다. AI 학습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큽니다. 애플 계약을 따내면 연 10억 달러 이상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한테 빼앗겼습니다. 광주에 사는 스타트업 분석가 이타격 씨는 평가합니다. 오픈 AI한테 큰 타격입니다. 애플은 거대 시장이죠. 아이폰 사용자가 15억 명입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샘 알트만 CEO가 충격받았을 겁니다. 오픈 AI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번째 의미, 엔스로픽도 기회를 잃었습니다. 엔스로픽은 클로드를 만듭니다. 강력한 AI죠. 인천에 사는 50대 최클로드 씨를 보세요. 엔스로픽을 연구합니다. 엔스로픽은 아마존의 지원을 받습니다. 2025년까지 총 80억 달러 투자받았죠. 클로드사는 성능이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챗GPT보다 낫다고 평가합니다. 애플 계약을 노렸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구글한테 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벤처투자 전문가 김경쟁 씨는 분석합니다. 엔스로픽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애플 시장은 거대하죠. 이제 구글 차지입니다. AI 시장이 구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미,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유지됩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강조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부산에 사는 30대 박프라이버시 씨를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연구합니다. 애플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기기 내부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구동된다. 즉, 데이터가 구글로 안 간다는 겁니다. 애플 기기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구글 AI 모델을 쓰지만 구글 서버로 데이터를 안 보냅니다. 대전에 사는 데이터 보안 전문가 정한전 씨는 설명합니다. 애플이 타협했습니다. AI 기술은 구글 걸 쓰지만 데이터는 애플이 관리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내 데이터를 못 봅니다. 여섯 번째 의미, 구글 클라우드가 급성장합니다. 애플이 구글 클라우드를 씁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광주에 사는 40대 이클라우드 씨를 보세요. 클라우드 산업을 연구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3위입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다음이죠. 하지만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2025년 매출이 500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25% 증가했죠. 애플 계약으로 더 커집니다. 연 10억 달러 이상 추가 매출입니다. 게다가 애플이 쓴다는 신뢰가 생깁니다.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겁니다. 인천에 사는 클라우드 시장 분석가 최성장 씨는 예측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2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애플 효과가 엄청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위협할 겁니다. 일곱 번째 의미, AI 칩 시장이 요동칩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을 만듭니다. 아이언우드죠. 서울에 사는 50대 김반도체 씨를 보세요. 반도체 산업을 연구합니다.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지배합니다. 점유율 75% 이상이죠. 하지만 구글이 도전합니다. 아이언우드는 자체 설계 칩입니다. 성능이 뛰어나고 전력 효율이 높습니다. 가격도 엔비디아보다 쌉니다. 애플 계약으로 구글 칩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부산에 사는 반도체 전문가 박집 씨는 분석합니다. 구글이 엔비디아를 위협합니다. 자체 칩으로 비용을 낮추죠.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의미, 마이크로소프트가 타격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올인했습니다. 이제 위험해졌죠. 대전에 사는 60대 정마이크로 씨를 보세요. 빅테크를 40년 연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챗GPT를 빙, 엣지, 윈도우, 코파일럿에 통합했습니다. 오픈 AI가 AI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구글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광주에 사는 기업 전략 분석가 이위기 씨는 평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판했습니다. 오픈 AI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구글이 이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의미, 한국 기업들이 영향받습니다.
삼성, LG, SK, 네이버, 카카오 모두 AI 경쟁 중입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최한국 씨를 보세요. 한국 기업을 연구합니다. 삼성은 자체 AI 개발 중입니다. 삼성 가우스2가 2025년 출시됐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LG도 AI에 투자합니다. SK는 AI 반도체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애플-구글 동맹이 생기면 한국 기업들이 밀립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산업정책 전문가 김경쟁력 씨는 경고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위기입니다. 애플-구글 동맹이 너무 강력하죠.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뒤처집니다. 10번째 의미, 우리 삶이 바뀝니다. 아이폰의 시리가 똑똑해집니다. 구글 AI 덕분이죠. 부산에 사는 30대 박사용자 씨를 보세요. 아이폰 16 프로를 씁니다. 2026년 상반기 iOS 20 업데이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시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미나이 기반이니까요. 복잡한 질문에 답합니다. 맥락을 이해합니다. 일정도 관리합니다. 이메일도 작성합니다. 사진도 편집합니다. 코딩도 도와줍니다. 박사용자 씨의 삶이 편해집니다. 대전에 사는 미래학자 정변화 씨는 예측합니다. AI 비서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시리가 진짜 비서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구글 주식을 주목하세요. 구글이 승자입니다. 시총 4조 달러는 시작일 뿐이죠. 둘째, 애플 주식도 기회입니다. AI 뒤처졌지만 구글과 손잡으면서 만회했습니다. 셋째, 엔비디아를 재평가하세요. 구글 자체 칩이 위협입니다. 엔비디아 독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이크로소프트를 신중히 보세요. 오픈 AI 투자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 AI 기업을 응원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AI 기술을 배우세요. AI가 세상을 바꿉니다. 배우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일곱째, iOS 20 업데이트를 기대하세요.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시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덟째,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AI 시대, 개인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 잘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애플-구글 빅딜의 10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애플이 AI 경쟁에서 졌습니다. 자체 개발 포기하고 구글 선택한 거죠. 둘째, 구글이 AI 전쟁의 승자가 됐습니다. 시총 4조 달러 돌파한 거죠. 셋째, 오픈 AI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애플 계약 날아간 거죠. 넷째, 엔스로픽도 기회를 잃었습니다. 구글한테 진 거죠. 다섯째, 애플의 프라이버시 원칙은 유지됩니다. 데이터는 애플이 관리하는 거죠. 여섯째, 구글 클라우드가 급성장합니다. 연 10억 달러 이상 추가 매출인 거죠. 일곱째, AI 칩 시장이 요동칩니다. 구글 아이언우드가 엔비디아 위협하는 거죠. 여덟째, 마이크로소프트가 타격받습니다. 오픈 AI 투자 실패 가능성인 거죠. 아홉째, 한국 기업들이 영향받습니다. 애플-구글 동맹이 너무 강력한 거죠. 열째, 우리 삶이 바뀝니다. 시리가 진짜 AI 비서되는 거죠. 실전 대응법입니다. 첫째, 구글 주식 주목. 둘째, 애플 주식 기회. 셋째, 엔비디아 재평가. 넷째, 마이크로소프트 신중. 다섯째, 한국 AI 기업 응원. 여섯째, AI 기술 학습. 일곱째, iOS 20 업데이트 기대. 여덟째, 개인정보 보호. 2026년 1월 12일, 일주일 전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애플이 구글과 손잡았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이 구글 제미나이가 됐습니다.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계약입니다. 구글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입니다. AI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애플이 항복했습니다. AI에서 이길 수 없다 인정한 겁니다. 구글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AI가 최고다 증명한 겁니다. 오픈 AI 엔스로픽이 밀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삶은 바뀝니다. 2026년 상반기 iOS 22 나오면 시리가 똑똑해집니다. AI 시대가 가속됩니다. 준비하세요. 배우세요. 적응하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